가만히 놔둬 시점입니다. 어제의 장은 전체적으로 모두 다 하락을 하는 약세의 장으로 끝났고요. 공포지수는 살짝 내려간 69, 푸드크롭션 0.67. 아직까지는 그리드의 단계 괜찮은 수준. 오늘의 실적 발표는 장후에 스노우플레이크 발표가 있고요. 주요 일정은 딱히 없었다. 어제 구글 I.O.가 있었는데 드라마틱한 발표가 없었음에 따라서 구글의 하락으로 전체 증시가 약세로 끝나버리는 트리거가 됐죠. 항상 이 컨퍼런스가 열리면은 사람들은 기대치가 높은데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주식을 던진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단타의 성향이기 때문에 실망하면 던진다. 실망하면 던지고 그 주가가 조금 더 싸지면은 우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 언제나 주식은 쌀 때 사서 고통을 견디고 시간이 흐르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 탐욕에 휩싸인 자들에게 줘야 된다.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빨간색 5일선을 이탈하고 있는 조짐은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은 맞으며 추가적으로 빗가게 지지선까지는 약 한 1.5에서 한 2%까지 남아있다. 하지만 빗각만 지지해주면 다시 모멘텀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인 상승의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나 공포를 벌써부터 느낄 필요 없으며 조금의 손실에도 멘탈이 와장창 깨진다라고 하면은 부분 매도를 지금이라도 하세요. 부분 매도를 지금이라도 하시고 멘탈을 좀 찾은 다음에 다시 조정이 나왔을 시 조정에 지지받는 자리에서 사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뭐 그렇게 멘탈에 스크래치는 받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는 뷰로 가고 있습니다. 구글입니다. 어제 구글이 좀 좋지 않게 마무리를 해줌에 따라서 차트도 좀 좋지 않게 변해가는데 일단 5일선을 좀 이탈해줬고 지지선은 한 160달러 초반대 160달러 초반대의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구글을 좀 매집하고자 하신다 하시면은 160달러 또는 161달러 뭐 이 정도 초반에서 초분할로 매집을 해나가시면 되죠. 그러면은 다시 구글이 다시 오를 주식이라면은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오를 것이다. 너무 큰 걱정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할 필요는 없다. 애플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달러 초반대에 파란색 빗각의 지지선이 있다. 200달러 초반이 오면은 분할 매수를 해서 들고 가다 보면은 나스닥이 상방 추세가 맞으면은 상승을 할 겁니다. 주식은 모두가 내던질 때 싸게 사고 고통을 견디고 기다려야 된다. TQ도 지금 현재 70달러대가 이탈이 되고 있는데 지지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겹겹이 지지선이 있고 일목균형표도 있고 21선 올라오고 있다. 단기 투자자라면 매도를 하시고 다시 밑에서 죽으시면 되지만 기민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수익금이 좀 깎이더라도 들고 가보자는 거죠. 물론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한 자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엔비디아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5일선을 이탈을 처음으로 한 거죠. 5일선을 이탈했다는 것은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급격한 상승의 추세가 약간 꺾이고 있다는 것이니까. 하지만 뭐 그래도 밑에서 잡았다고 하면은 들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한 130달러까지도 하락이 보이기는 하는데 뭐 지켜준다고 하면은 빗가게 지지선을 지켜준다고 하면은 다시 다음 주에 실적 기대감으로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도 지금 실시간으로는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으나 5일선은 며칠 전에 이미 이탈했고요. 지지선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1선 기다려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200일선의 저항이 조금 세긴 하다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눌림이 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쏙술도 그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맨날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극도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점을 줄 때만 추매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막 사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좌가 박살이 난다. 그러니까 세배 레버리지는 반드시 긴 텀으로 엄청나게 내렸을 때만 기회를 줄 때만 매도를 해야 한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상당히 좀 좋은 흐름 350달러를 장중 돌파했으나 일론 머스크의 뭐 인터뷰가 뭐 그다지 혁신적인 내용이 없었는지 약간 실망을 하면서 결국엔 다시 340달러 초반까지 내려오는 모습. 저는 테슬라를 계속적으로 홀딩을 할 겁니다. 물론 350달러에 굉장히 큰 매물대와 벽이 존재하더라고요. 350달러만 터치하면은 그대로 그냥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 그러니까 단타의 성향이신 분들은 350달러를 근실내 찍어주면은 그냥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더 시저의 가족들은 대형주의 단타를 그렇게 즐겨하진 않는다. 그냥 저점에서 잡은 물량들을 조금은 길게 홀딩하는 방향으로 간다. 물론 단타 계좌는 350달러가 오면은 매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잡주인데 라부입니다. 라부. 바이오, 제약, 개잡주 3배. 악마의 종목 라부 같은 종목은 길게 가져가서는 안 돼요. 최근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해서 뭐 모더나도 어제 오르고 화이자도 오르고 화이자와 모더나와 라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멘텀은 조금 있다. 라부는 단기 매매만 해야 되고 단기 매매를 하려면은 일봉을 보는 게 아니라
4시간봉을 봐야 된다. 이게 이제 4시간봉인데 라브가 4월에 급락을 마치고 상승의 기류를 보이다가 최근에 급락을 했다. 그리고서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고 최근 약간의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점을 높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점을 뭐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라브는 단기 매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파동에서 직전 고점을 넘겨줬다. 그러면은 얘는 뭔가 좀 모멘텀이 조금 생겼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큰 수익을 바라지 말고 그냥 심심풀이 현재 뭐 빅테크를 강하게 추매할 때는 지금 자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매를 하겠다고 하면은 이런 단기 매매 종목으로 단타를 하는 게 좋겠다. 매수의 추천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계잡주들이 많이 올랐죠. 뭐 D웨이브 퀀텀, 양자 섹터도 올랐고요. AI 중소형주도 올랐고요. 현재 빅테크가 많이 올랐지만 월가에 세력들은 빅테크를 더 이상 올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계잡주들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 현재는 빅테크를 강하게 추매하기보다는 약간의 뭐 크게 내릴 때는 분할 매수를 해보는 관점은 좋으나 당장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시드의 아주 일부 비중으로 소액으로 계잡주 중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찾아서 단기 매매를 하시고 현금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지키시고 나스닥이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다시 빅테크를 조금씩 줍줍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게 현재 저의 전략입니다. 숏의 보조지표. 숏이 약간의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 키움전사의 순매수를 보면은 드디어 쏙3 2위. 뒤늦게 또 키움전사들이 롱을 타기 시작했다. 키움전사는 왜 이럴까요? 항상 한 발 빠르거나 한 발 늦다. 왜냐하면 키움전사들의 대부분은 단기 매매자들이다. 여러분 롱숏을 맨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크게 딸 때도 있지만 크게 잃는 상황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크게 잃을 때 자칫 손절을 잘못하게 된다고 하면 계좌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요. 롱숏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회를 줄 때만 매수를 하고 조금 기다리는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롱숏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코인의 공부 시즌 70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뭐 어제 조금 하락을 했긴 했지만 계속된 상승의 채널을 업그레이드한 위의 상승의 채널에서 이렇게 놀아주기만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도 단기 목표가인 한 280달러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코인베이스의 일일 등락폭이 굉장히 큰 멘탈이 갈리는 종목이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코인베이스가 뭐 그런 종목인 걸 어떻게. 하지만 지금 상승의 기류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는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베이스 2배 코니를 갖고 있어요. 코니를 갖고 있는데 지금 수익률이 약간 80% 정도 됩니다. 나쁘지 않은 수익률인 것 같고 저는 좀 더 버텨볼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비트코인이 나스닥이 지금 어제 오늘 좀 좋지가 않은데 그래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상 윗꼬리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지금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입니다. 알게 모르게 조용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단박에 그냥 상승을 하면서 윗꼬리의 최고점을 넘길까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번 털고서 21선 지지받고 오르지 않겠느냐. 근데 그러나 그냥 단박에 오르나 털고 오르나 그냥 홀딩이에요. 별거 없잖아요. 시저의 가족들은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홀딩하고 있다.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자고요. 게더리움도 약간의 개민 눈물만큼의 어떤 반등이 오고는 있으나 이 200일선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걸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조금 들고 있습니다만 게더리움도 파동이 있을지언정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넘기는 순간에 그 자금이 알트로 뿌려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여전히 3,000불이고요. 더 시저스 멤버십에 아줌마님 새롭게 후원 가입해 주시는 모습이고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좀 중립적인 뷰를 치우치지 않는 차트 추세에 입각한 뷰를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약간 좀 힘이 없어지는 징후는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일단 나스닥 지수가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약간 좀 며칠간 재미없을 수는 있겠다. 첫 5일선의 이탈이기 때문에 지금 강한 추매를 하기는 조금 빠를 수 있겠다. 하지만 저점에서 잡은 물량들은 굳이 모든 포지션을 정리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매매를 하겠다고 하면은 뭐 계잡주를 단타를 치면서 이 지겨운 기간을 넘겨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변곡이 생길 때마다 가장 빠르게 멤버십 회원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전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가끔은 사람들의 말을 멈추게 하기 위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단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단타를 하면 되고요. 저처럼 약간의 중기 스윙의 관점으로 잔파동에 휩쓸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홀딩의 관점이고요. 장기 투자의 관점이면은 주봉의 상승의 추세가 이제 막 시작되려는 타이밍이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